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백순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강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소프트웨어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와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현실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시작으로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또 다른 쓰나미 경고가 전해졌습니다. For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ill come over us like a tsunami, which will change whole systems.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이 쓰나미는 우리 산업과 경제, 그리고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쓰나미처럼 4차 산업혁명도 피할 수 없으며 한번 시작되면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들입니다. 요즘 최첨단의 흐름과 관련 안 된 게 없네요. 세계적인 경제 포럼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현재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KBS에서 방영되었었던 명견마느리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요즘에 뭐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실제 우리의 생활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달의 민족 아니면 뭐 요기요 등등등 배달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통에서 이용하게 되는 뭐 타다 뭐 우버 카카오 택시 등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호출을 하고 실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이러한 모든 플랫폼의 상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O2O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O2O라고 하게 되면 실제 온라인 to 오프라인의 약자입니다. 온라인 to 오프라인의 약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어떤 서비스들이 온라인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신청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많은 제공되는 서비스로 변화를 많이 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요즘에 보게 되면 실제 무인 매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이죠. 아마존입니다. 실제 미국의 거대 기업인 아마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아마존 같은 기업은 온라인에서 활동하게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었죠. 실제 오프라인의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온라인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키우고 가던 업체입니다. 근데 이 온라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오프라인의 서비스로 확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제가 뭐 여기 동영상을 탑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유튜브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이 아마존 고라고 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실제 아마존 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아마존에 가입을 한 다음에 실제 그대로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잡거나 또는 놓거나 또는 그대로 장바구니에 놓고 결제를 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기만 하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등의 갖가지 첨단 기술들로 이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 무인 매장하고 다른 건 우리가 이제 무인 매장에 들어가게 된 물건을 고르고 실제 우리가 이제 바코드 같은 것들을 직접 찍어서 카드 넣고 결제까지 하게 됩니다만은 실제 이 아마존 고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상태에서 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세계 최초의 무인 매장은 아마존 고인데 이 아마존 고와 같이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미치던 기업이 오프라인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하거나 네, 기술력을 뭐 늘려나가는 어떤 것들을 뭐라 그러냐? O4O라고 합니다. 실제 O2O와는 반대 개념은 아니고요. O2O는 온라인에서 주문한 거,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받는 어떤 플랫폼들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O4O는 온라인 포 오프라인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IT 기술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에 진출하게 되는 어떤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또 하나를 써놨는데 실제 세계 이제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보는 기술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네, 융합한 이것은 요거 자세하게는 이제 제가 맡은 5강에서 가상현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보통 이제 A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Augmented Reality, 즉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의 어떤 베이스에서 3차원 가상물체라든지 정보들을 네, 오버레이 시켜가지고 현실을 증강시키는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증강현실이라는 어떤 기술로서 요즘에 많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뭐 갖가지 왓챠 등등등 뭐 디즈니 플러스 등등등 뭐 요런 플랫폼들 OTT 서비스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사람이 여러 개의 컨텐츠 기기를 보통 많이 가지고 있죠. 뭐 태블릿, TV, 그 다음에 뭐 핸드폰 등등등으로.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N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살펴본 모든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새롭게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다수의 거래 내역을 묶어서 블록을 구성하고 거래 내역의 묶음이죠. 저는 이제 보통 기록의 묶음이라고 하는데 일정 시간 동안 기록을 묶어서 블록의 형태로 디지털화해서 구성을 하고 이 블록들을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나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블록이 뭐가 되게 되느냐? 기록의 연속들이 모이게 되는 기록의 하나의 장부가 되는 거죠. 이 기록의 장부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은행이나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는 중앙 집권적인 어떤 장부의 서술이 아닌 각각의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각각의 거래 기록을 가지게 되는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죠. P2P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분산 저장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블록체인입니다. 그죠? 자, 글씨를 조금 못 쓰는데 그 다음에 아래쪽에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들을 각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디지털 가상 세계에 그대로 구현해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디지털 트윈, 우리말로는 디지털 쌍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의 기반으로 이제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을 키우기 위해서 과학과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이용해서 뼈대를 만들고요. 공학과 기술을 통해서 실생활에 연계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요즘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스템 교육 또는 스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템 교육 또는 스팀 교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A가 이제 하나 더 붙느냐 마느냐의 차이죠. 여기서 이제 S가 이제 여러분들 예상하셨다시피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과학이죠. 그 다음에 T,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그 다음에 E,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맨 뒤에 M부터 하겠습니다. 매스매틱스죠. 수학입니다.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것들이 이제 모든 분야에 접목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과학과 공학과 기술과 수학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기초 능력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어떤 교육들을 행하자라고 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에 이제 강조를 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스팀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여기에 A가 붙습니다. A가 하나 붙은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아트입니다. 아트.
영어로는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예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아트가 얘기하는 것은 예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베이스. 그래서 뭐 실제로는 이런 기술과 공학과 뭐 수학들이 이런 인문학적 어떤 각각의 분야와 결합을 해서 뭐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 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다양하게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을 몇 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실제 앞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 4차 산업혁명에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때는 바야흐로 2016년도 경제 포럼에서요. 실제 매년 이제 경제 포럼이 열리는데 2016년도에 이 스위스의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다보스에서 열려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데 이 다보스 포럼에 뭐 저명한 기업인이나 정치인이나 경제학자 등등등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논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산업혁명의 어떤 시작을 딱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2016년도를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보스 포럼에서 논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4차 산업 이 회장이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면요. 실제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프랑스 혁명이니 무슨 어떤 가보개혁 뭐 각가지 혁명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요 혁명들은 통치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나 뭐 문화적인 어떤 가치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다른 혁명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실제 물리적인 세계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혁명들은 어떤 현상,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디지털 세상과 물리적 세상이 하나로 융합되는 어떤 기술적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온라인 산업이다. 아니면 오프라인 산업이다. 이것은 오프라인이다. 아니면 이건 온라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경계가 무의미하죠. 여러분이 이제 2년 동안 거의 뭐 2, 3년 동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만은 어떤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상 클래스에서 모여서 우리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가상의 공간, 이런 디지털 공간이 하나의 이제 유의미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융합 과정을 통해서 많은 기술들이 섞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세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시다 보면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외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1차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통 농업혁명이죠. 농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수렵사회, 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수렵사회에 살았으면 되게 무능력한 사람이 되겠죠. 뭐 활을 던져서 멧돼지를 잡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힘이 세가지고 뭔가를 얻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태어났으면 아마 되게 뭔가 무능력한 하나의 개체로서 살게 됐을 텐데 실제 이 수렵사회에서 이 농업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등등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이걸 우리는 인류 사회의 1차 혁명인 농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계와 공업의 발달로 뭐 공장이 발전하면서 인류의 두 번째 혁명인 산업혁명이 우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산업혁명에서도 공장과 기계 발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뭐 지배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 농업혁명에서는 어떤 저장하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쌓아놓는 사람들이 뭐 우수했다고 한다면 산업혁명 때는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고 계산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 주도적인 어떤 계층으로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때는 바야흐로 19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오면서 이 정보가 중요해지게 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또다시 인류에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제3차 혁명 또는 정보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3차 혁명을 제3의 물결로 더 서드 웨이브라는 비유와 함께 책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제가 뭐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 엘빈 토플러가 쓴 더 서드 웨이브라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인류의 3대 혁명, 1차 혁명, 농업혁명, 2차 혁명, 산업혁명, 3차 혁명, 정보화 혁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앞에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이 3차 혁명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은 이제 더 서드 웨이브에서 뭐 핵심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탈대량화. 그전에는 많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게 되면 뭐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수공업으로 찍어내는 거죠. 공장에서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다가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어떤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각각의 제품의 맞춤형으로 이루게 되는 다양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를 넘어선 지식 기반의 생산이 가속화되게 되는 거죠. 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고요. 이 정보를 이용한 어떤 근로자들의 형태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류의 혁명을 얘기하게 되면 1차 혁명, 농업혁명, 2차 혁명, 산업혁명, 3차 혁명, 정보화 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 나누고 있는 요즘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단어를 들으실 거예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실 게 4차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조금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이나 또는 문화 시간에 배우게 되는 1차 혁명, 농업혁명, 2차 혁명, 산업혁명, 3차 혁명, 정보화 혁명에 있게 되는 4차 혁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혁명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다시 분류 기준을 산업혁명의 기준에 봤을 때 1차 산업혁명이 있고요. 2차 산업혁명이 있고 3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분류 기준이 다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하다 보면 우리가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을 우리가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얘기하는 게 4차 혁명 그 연장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 이 용어를 우리가 4차 혁명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1차 산업혁명의 기준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차 산업혁명의 시작 1750년대 뭐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산업혁명의 기준에서 봤을 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 뒤에 오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분류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혁명은 핵심적인 기술들이 이제 중심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하면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게 바로 이 증기기관의 개발이죠.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섬유공업이 만들어지죠. 여러분이 뭐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올리버 트위스트 뭐 이런 그 당시에 산업혁명 당시에 어떤 영화들을 보게 되면 많이 그 문화나 환경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1차 산업혁명 18세기에 일어났던 이 1차 산업혁명 때는 기존에는 이제 수공업자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죠. 간의 수공업이 영향을 미치다가 여러분들 증기, 스팀이잖아요. 스팀. 말 그대로 이 응축된 어떤 스팀을 빵 터뜨리게 되면 힘을 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힘을 통해서 어떤 공장들, 기계에 의한 생산들이 이제 중시가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간의 수공업이라든지 도제사회가
중시를 하고 있다가 이 공장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죠. 실제 공장들이 많아지고 힘을 쓰는 것들이 기계가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십니다만은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여성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여성과 아이들이 이제 노동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노동자들이 이제 좀 쫓겨나게 되는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가치로 가져가게 되는 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 산수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배구조의 상위층에 뭐 옮겨가기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세기에 이제 뭐가 발견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전기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기가 발견되면서 공장에 뭐가 보게 됩니까? 전력이 보급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있죠. 뭐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한 사람은 나사만 끼고 한 사람은 포장만 하고 한 사람은 또다시 도장만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한 대량 생산이 보급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제 이러한 전기 에너지가 개발되면서 또 하나 바뀌어지게 되는 게 이제 24시간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죠. 영화 드라마 뭐 미스터 선샤인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밤에 이제 전기를 킴으로써 뭐 도시가 환하게 24시간 동안 이렇게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생활을 하게 되는 어떤 형태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3차 산업혁명이 앞에서 얘기한 3차 정보화 혁명과 맞물립니다. 그죠?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어떤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3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이 3차 산업혁명이 3차 혁명과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4차 혁명과 헷갈리게 되는데 지금 요즘에 얘기하는 것은 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즉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특정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지죠.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머리로서 예측할 수 없거나 평가할 수 없는 데이터의 확산이 오다 보니까 컴퓨터를 통한 이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뭘 만들게 됩니까? 어떤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현상도 분석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이 데이터, 즉 학습 자료를 이용해서 사람의 어떤 형태, 사람의 어떤 지식의 형태를 담게 만든, 지능의 형태를 담게 만든 로봇들 또는 어떤 판단들, 인공지능도 개발이 되다 보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 거기에다가 각각의 사물에다가 이 인공지능과 네트워크를 탑재한 사물 인터넷 등등등을 이렇게 등등등 수많은 기술들이 쏟아져 내림으로써 많은 발전을 가져가게 되는 게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2015년도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딱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2015년도, 2016년도를 기점으로 본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게 되면 실제 여기 이제 초연결이라는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연결 혁명이라고 하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선, 즉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게 하나가 되는 세상. 이걸 우리는 하이퍼 커넥티비티,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융합되게 되는 어떤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왜 중시해야 되느냐? 지금의 이제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게 보게 되면 산업혁명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9세기 초 산업혁명이 18세기,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상인과 숙련공들이 이제 거리로 내몰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게 필요 없어지죠. 자동화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힘들을 소모하는 것들은 기계가 해주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이 기계적 공업이 시대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린아이나 아니면 여성들을 보다 저렴한 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았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할 수 있던 건 뭐밖에 없습니까? 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기계를 부수고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노동자들이 단합해서 대규모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기계로 인한 생산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뭐 시대적 흐름대로 또다시 변하게 되죠. 지금의 세상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면 많은 어떤 세상이 컴퓨터와 인터넷, 더 나아가서 데이터의 어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답습하다가는 어떻게 되냐? 지금의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에 쫓겨났던 또는 거리로 내몰렸던 이런 노동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어떤 삶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학자들은 일찌감치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게 되죠. 메가트렌드. 존 네이스피츠가 이제 뭐 저서의 메가트렌드라든지 아니면 레이 커즈와일의 이제 특이점이 온다. 그 다음에 토머스 프레이의 미래와의 대화. 뭐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존의 시대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 제3의 물결을 얘기하기 전에 이 존 네이스피츠의 메가트렌드에서는 뭐 앞으로의 시대는 정보화 혁명을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정보 사회로 변모할 것이고 국가 경제에서 글로벌한 세계 경제로까지 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안목보다는 뭐가 되게 되느냐?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어떤 성공으로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어떤 리더적인 어떤 형태들도 집권적인 어떤 조직에서 분권적인 조직으로 바뀔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됐죠. 여러분들 요즘에 리더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회장님, 사장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CEO 들어보셨습니까? 네, 경영을 책임지는 CEO. 그 다음에 조직을 책임지는 COO. 그죠? 디자인을 책임지는 CDO. 뭐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쓰이는 치프죠, 치프. 네. 수장들이 이런 분권적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분권적인 조직을 운영하게 되는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수평적으로 평등화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사회를 일으키는 특징을 뭐 여기서는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특이점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인공지능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실제 레이 커즈왈의 주장에 따르면 대략 한 30년 뒤, 30년 뒤에 2045년, 50년 정도에는 지금의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학습자료를 통해서 더 발전을 하고 학습자를 넘어서서 스스로 학습자료를 만드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어느 시점에는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새로운 문명을 남거나 인류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점이 존재할 것이다. 그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는 여기 위쪽에 저서 맨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싱귤러리티라고 합니다. 일원성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계신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그 시점, 그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 특이점이 오게 됐을 때 우리 과연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현재 많은 분야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공학을 전공하거나 공학 외에 어떤 과목을 전공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것들이 기술과 접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IT, 그 다음에 BT, NT, 그 다음에 CT, ET, SD 뭐 다 뒤에 뭐가 붙습니까? 테크놀로지가 붙죠. IT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또는 인터넷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보와 기술의 결합이죠. 밑에 보게 되면 바이오 테크놀로지, 네, 생명공학이라고 부르게 되죠. 생명, 화학 뭐 이런 것들이 기술과 또 결합하는 것. 그 다음에 시티, 컬처 테크놀로지 또는 컨텐츠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문화, 뭐 문화 기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번역을 하게 되는데 문화와 어떤 뭐 사회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것들을 내보내는 것. 그 다음에 environment technology, 우리 뭐 사회적인 어떤 것들, 도시공공 뭐 이런 것들, 네, 많은 것들이 환경 이런 것들이 기술과 또 결합해서 나오는 것들. ST,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뒤에서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나노, 요거 한번 다뤄보고 들어갈까요? 우리가 이제 단위를 다루게 되면 우리가 공을 1000분의 1이 있죠. 실제 1000분의 1이 있습니다. 1000분의 1이 있을 때 실제 우리가 이렇게 10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 공 3개를 붙이기가 싫으니까 우리가 단어를 약자로 뭘 쓰죠? 네, 여러분들 밀리라는 단어 써보셨죠? 밀리. 그래서 우리가 1mm 하게 되면 1000분의 1m를 의미하듯이 밀리라는 의미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 3개 더 들어가서 공 6개 분의 1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분의 1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마이크로라고 얘기를 하죠. 마이크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약자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게 되는 10의 마이너스 9승. 엄청 작은 단위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노라고 얘기하죠. 뭐 하나만 더 하자면 10의 마이너스 12승.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피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 나노 엄청 작은 단위죠. 이 작은 것을 다루는 기술인들입니다. 그래서 초소형화죠. 초소형화 기술들. 그러면 이 초소형화를 할 수 있으면 뭐가 되게 됩니까? 집적화를 할 수 있죠. 즉 하나의 기기에다가 여러 개 기술을 넣을 수 있거나 또는 작은 곳에다가 많은 것들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공학과 NT 같은 경우는 결합을 해서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 많은 것들의 세밀한 작은 단위를 다루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BT와 NT를 결합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수많은 어떤 분야들이 이렇게 기술과 결합이 돼서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현상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제가 스템 교육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양한 학문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IT와 소프트 기술을 기반으로 인문학적 관점을 가지고 각 분야에 접목하고 융합하는 어떤 소양과 능력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버리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금융 분야에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짠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컴퓨터공학과 나와서 뭐라 그럴까요? 프로그램만 잘하면 프로그램만 잘하면 기술 개발을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되죠? 금융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의 베이스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도 기술을 알고 또는 코딩을 할 수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는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 보게 되면 이 예술의 가치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술적 소양을 가지고 거기에 기술을 접목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즉 각 분야마다 모든 분야마다 기술을 접목을 해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술은 IT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반입니다만은 접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또는 융합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필요로 하더라.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데이터죠.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확률이 높은 어떤 형태를 취함으로써 가치를 뽑아내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게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O2, O4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와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의 생물, 살아가는 라이프와 이것과 더불어서 뭐까지? 실제 가상의 디지털 세상까지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앞에서 얘기하는 초연결 사회, 하이퍼 커넥티비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어떤 형태들을 잘 파악을 해야 뭘 할 수 있다?
그 흐름을 주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격변하는 시대에 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 지금의 이제 대학이 여러분의 종착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점에서 앞으로 사회로 나갔을 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막 써놔봤는데 요즘에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무결혼, 복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함과 동시에 어떤 사회적 트렌드가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술이 융합되고 있고요.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지고 있고요. 사회는 그와 따라서 어떤 다양화도 되지만 맞춤형과 다양화 같은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많은 어떤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개개인의 어떤 시대가 되게 되고 사회가 책임을 져주지 않는 어떤 시대.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스스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디지털의 사용은 이제 필수가 돼버렸죠. 지금의 40대, 50대, 60대, 70대 어른들 중에 이 디지털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죠? 지금 보게 되면 온라인 결제 금액을 분석한 요거 이제 2018년도 자료인데요. 실제 지금도 더 커졌을 건데 실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형태로서 지금의 어른들 중에 디지털 문화를 접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사라지는 은행 또는 기기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즘에 소형 매장에만 가시더라도 이렇게 주문을 안 받죠. 전부 다 뭘로 대체됩니까? 키오스크 이런 걸로 대표가 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젊은 시절에서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흐름에서 또는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못 느끼고 계시지만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여러분들도 이 흐름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흐름을 살피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 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제가 이걸 이제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실제 2018년도에 자료인데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게 이제 한국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실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인터넷 강국이냐 하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인터넷 강국이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갈수록 이제 떨어지고 있다. 또는 뭐가 문제냐? 우리가 빠른 어떤 환경과 갖가지 온 국민이 디지털 기기를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것들이 서비스가 제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엔터테인먼트에 너무 조금 치중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더라. 제가 이걸 왜 넣느냐?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많은 강좌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게 되면 갖가지 교육 강좌들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소량의 금액을 결제하고 좋은 강의들을 막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뭐가 안 되더라? 잘 사용을 못 하더라. 혹자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땅을 경작을 잘 못하는 어떤 현상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4차 산업혁명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기술들이 어떻게 쏟아내리는 어떤 시점 속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위에 쓸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죠?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잘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능력을 뿜뿜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와 빅데이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기술을 사용하거나 또는 어떤 학문과 기술을 잘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계하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로 가장 많이 드리는 게 강의할 때 예를 많이 드리는 게 웹툰입니다. 웹툰. 실제 예전에는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만화가가 되건 예술가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네,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네, 어떤 그 작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만은 핸드폰을 소재로 역사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걸 만화에 접목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지식을 스토리로 녹여내서 웹툰에 탑재를 해서 네, 어마무시한 부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인기를 얻는 네, 웹툰 작가도 있고요. 그림 실력은 상대적으로 예전의 만화가들에게 요구하던 뭐 대생 실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떤 스토리나 네, 한국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네, 강점을 가지고 또 네,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디지털적인 그림, 디지털적인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 많은 예술 분야에서도 요즘에는 네,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자기만의 어떤 네, 가치 또는 컨텐츠를 내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술을 내가 쫓아서 하나의 기술의 기술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인문학적인 소양 또는 각 분야의 어떤 깊이 있는 소양을 가지고 기술을 접목해서 새롭게 융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네, 중요한 시대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되는 요구 역량에 정보와 컴퓨터와 네트워크는 기본이 될 것이고 이러한 직업들이 갈수록 재편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직종에 관심을 가지시고 네, 좀 더 준비를 하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는 2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